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국민팀 좌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의 으라차차입니다. 서서히 이제 봄은 오고, 또 날은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영동지방에서 폭설이 내리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을들에게 또 억울한 시민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작년 여름에 깜짝 놀랐을 그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들이 우리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그 사건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박근혜 정부와 교가부가 흔히들 말하는 완전히 장례를 치른 다음에는 태도가 돌변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완전히 외면하고 쌩까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 직접 태안에서 우리 국민TV 스튜디오까지 이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울하고 정말 너무너무 피맺힌 사연들인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 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억울한 민초들, 시민들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해주는 우리 국민TV 계속해서 조합원과 청취자와 지지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움 주시고요. 진행자인 안진걸도 더 많이 우리 국민TV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 사대부고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고 김동환 군 아버님, 김영철 아버님 오셨습니다. 아버님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고 김동환 군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 이병학 군 아버님, 이우식 아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스튜디오 오자마자 눈물을 글썽이고 계시는 우리 고 이병학 군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슬픔을 100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부족한 대로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고 많이들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이우식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EBS에 잠깐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움도 있었는데 EBS 시청률이 다른 공중파에 비해 저조해서 많이는 모르실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건 기억을 하실 텐데 도대체 작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개요를 근데 또 하도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잊어먹고 그랬을 겁니다. 일단 해병대 캠프인데 이 해병대 캠프 자체가 불법이었죠? 해병대하고 아무 상관없는 캠프였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설 해병대 캠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명칭이지 해병대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설 업체인 것이죠. 원래는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보낼 때도 예. 사실 해병대에 간다고 생각을 했지 이렇처럼 사설 그 업체에 가서 유사한 훈련을 받는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예. 저희들은 학교를 믿고 또 정부를 믿고 또 해병대라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할 정도로 하는 그 용감한 그런 교관들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공주사대부고라고 하는 우리 충남의 전통적 명문 사학에서 정식으로 주최를 했고 그 다음에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까지 상으로 봤을 때 국방부라도 해병대의 그런 체계적인 관리나 지도가 있을 거라고 부모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알고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반 모든 그 학부형들이 실질적으로 캠프 수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라든지 또 해병대라든지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들을 그 공부에만 너무 그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도 그 편파적인 이런 생각에 잡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도 그 단체들이 그 단체로 해서 그 해병대 캠프에 가서 그 전혀 지금까지 그 학생들 공부하는 그런 상황과 다른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창의적인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여가를 좀 보낸다든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보편적인 지금 현재 상황인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 아버님 어머님도 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개최하는 뭐 캠프 다 가보시고 저도 많이 가봤는데 그럼 학부모들이 당연히 그거 학교에서 개최하는 거니까 믿고 보내지 그걸 안 믿는 분들이 어머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우리 병합군 어머님의 예, 맞습니다. 저희는 진짜 학교를 믿고 애를 보낸 것이지 그 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 학교 가정통신문에 역시도 병영 체험 캠프에 의한 해병대 캠프라고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다 키우는 아이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2013년 7월 18일 안면도 앞바다에서 198명이 훈련 받다가 그중에 지금 5명이나 되는 아주 고귀한 생명이 쓰러진 것인데 지금까지도 진상규명도 그리고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후속 대책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 김동환 군 아버님, 김영철 아버님, 어머님도 나오셨는데 아버님도 그 학교에서 보내주는 뭐 안내문 보고 198명이니까 전원이 참가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신청을 한 것이죠. 아니, 저는 그게 몇 학년이죠, 우리가 2학년. 그 당시에 2학년이요. 2학년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하는 그렇죠. 네. 그럼 신청도 아니고 의무적이면 더더욱이나 이게 문제가 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 공주 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문고로서 공부 쪽에 치중을 하는 학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장과 또 충남도 교육청의 장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그 점수를 매기는 평가 제도, 또 그 수시학으로 가르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기본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이런 사소한 목적,
이런 예.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그 본인의 생각과 의사가 전혀 배제된 상황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 참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더더욱이나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관심이 조금 있는 저만 해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이 지났고 또 제대로 우리 장례 치른 이후에는 정부에서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러면서 거의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갖고 아까 전에 제가 명문사학이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공주대학교는 국립이니까 부설인 예. 공주사대부도 국립학교죠. 더더욱이나 우리가 더 국가가 세운 학교에서 이런 엉터리로 제가 기억나는 언론 보도는 학교가 개최됐는데 어디 무슨 유스 호스텔에 계약을 맺고 그 유스 호스텔은 또 어디에 이탁을 주고 그 놈들은 또 이탁을 줬다는 뭐 3중 4중 이탁이라고 황당한 구조로 되어 있고 해병대 캠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으로 명칭을 사실상 도용한 사설인 것으로 그래서 전국 해병대 캠프라고 되어 있는 그 대부분이 그 불법 사칭 캠프라는 것도 알려있는 그것을 국방부나 교과부도 알면서도 전혀 제지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참가한 사설 업체는 유스 호스텔로서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업체예요. 예. 그런데 그 국가 각 정부 기관들의 그 무관심 아래 그 태안군과 태안해경에서 이것을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주었고 그 인허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업체 그 500근 대표는 돈벌이에만 우리 학생들을 이용을 한 이런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죠.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유스 호스텔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할 때는 정부 기관에서 그 하라는 대로 사업 계획서도 발표를 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그 바른 교관들을 선임해서 정말 청소년 그 지도사라든가 안전 그 운영자라든가 또 구조요원이라든지 이런 그 규정된 인원들을 전부 그 본인들이 네. 직접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활동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서 정말 해병대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안전하게 훈련 활동을 청소년 활동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 상황에서 그 500근 대표라는 사람이 돈벌이가 아닌 정말 청소년 활동에 이바지하는 그 취지에서 본인이 처음 그 유스 호텔에서 그 이런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할 때 그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운영을 했다면 절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등록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상당히 지출이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학생들이 들어오는 기간만 그런 땜방식의 교관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자격 교관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저희들이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폭행범도 한 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 교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이런 훈련 활동이 진행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그 김태민이라는 그 일당 교관에 의한 그 사람이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또한 그날 그 당시에 그 김경호 교육대장이라는 사람이 부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김경호 그 교육대장은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모든 교육 활동을 총괄하고 또 안전과 또 그 뒤 수습까지 이런 것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 교육대장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캠프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데도 그 회사 측과 또 하청을 받은 업체 측에서는 이것을 묵과하고 훈련을 하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아버님의. 자, 일단 우리 청취자들과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작년 여름에 비참한 사고가 있었고 무자격 사설 불법 캠프에서 애들을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바다로 내몰았다. 요건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 맞죠? 예, 그날 맞습니다. 7월 18일 당일날. 예, 맞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198명 전원한테 그렇게 시킨 건가 아니면 그중 일부를 그렇게 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당시에 라이프 자켓, 이게 그 구명조끼죠. 예. 구명조끼가 약 80에서 90여 벌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 훈련을 맡은 그 사설 업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유 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청소년 수련 그 법에 의하면 예. 바다에서 무슨 훈련을 받는 모든 활동 상황에서는 라이프 자켓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라이프 자켓이 부족한 그 상황에서 그 단지 보트를 타는 인원만 라이프 자켓을 착용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착용하지 않는 이런 편파적으로 또 교육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라이프 자켓 없이 바닷속에서 우리 그 30에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아비규환이 발생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바다에서 학생들 아직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뭐 신체와 건강할 수 있지만 여전히 뭐 경험이라든지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수영을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안전에 ABC인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바다에 떨어졌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금 그 조적 원인은 공주사대부가 주최했는데 한영 TNA라는 데 위탁을 주고 한영 TNA가 다시 코를 트래블이라는 데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코를 트래블이 다시 김창렬이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고 그 김창렬이랑 함께 했던 교육대장은 현장 있지도 않고 김창렬이 김태민 등의 무자격 일당 교관들을 동원하면서 1차 위탁, 2차 위탁, 3차 위탁, 사실상 4차 위탁까지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아주 값싼 무자격 교관들이 구명조끼도 교육대장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대장은 어디 가버리고 책임자는 구명조끼도 없이 감정적으로 니네는 물에 빠져 뭐 요구하고 막 그러면서 심지어 양아치 새끼들하고 욕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억나기로는 그래서 애들은 이제 겁이 나고 시키는 대로 훈련이니까 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파도에 휩쓸린 그런 비참한 그 파도에 휩쓸린 당시에도요. 일부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네 친구들은 네 다리 구하라고 욕을 해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위험하다라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니들이 구해 이 새끼들아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의 증언을 그 당시에는 듣지를 못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학생들을 만나서 진술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진술 중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물속에서 아비규환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외침 소리를 듣고 선생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관들이 구해줄 줄만 알고 있는데 교관들은 호각만 불고 또 깃발만 흔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볼 때 어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그 교관들은 한결같이 말을 하기를 너희들 친구니까 너희들을 구해라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 빠쳐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모든 교관이 뛰어들어서 살려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호각만 부르고. 이거 정말. 저희가 더 예, 아버님. 우리 김동환 군, 김영철 아버님. 저희가 더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해병대가 무엇입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더 억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5명이 죽었어요. 예. 교관은 그때 당시 3명인가 있었어요. 예. 나머지는 뭐 다른 쪽으로 교육을 또 시키기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관들은 죽은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 저희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심정이 더한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사 자격 은업증은 해병대 출신인 건 맞죠? 그러니까 자기들 맞습니다. 후배를 끌고 와서 무자격자들이 일당 주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구하려고 하는 제대로 된 노력도 없었다. 예. 호각만 불렀다. 교육대장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교사들은 현장에 계셨나요? 교사들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교사들이 그래도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만약에 이 무자격 교관들이 좀 위험한 행동을 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뭐 제지라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 측에 그 얘기를 해서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해변가에 예. 그 학생들이 위험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이상규 교장이 그 이르기를 예. 그 교사들은 훈련 그 활동 상황에서 그 같이 있으면 그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 이렇게 그 회사 측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교장이라는 사람은 아예 참가하지 마라라고 그 전 교사들한테 말을 했답니다. 교장이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맡겨라. 아니 제가 제 교관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저도 뭐 이런 비슷한 캠프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 현장 주인은 당연히 그 교관들이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약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약간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라도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 관리를 하시거든요. 보면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웠고 화가 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 당시에 환자들도 좀 있었고 예. 여학생들은 또 그 일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열애자가 있었어요. 그 열애자들이 그 밖에 있었는데 열애자들은 실질적으로 교관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교관들이 그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여학생들의 뭐 생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다급함이 있으면 교관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당연히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험한 활동을 할 때 교사가 만일에 주위에 있다면 예. 교관들도 어느 정도의 그 침착성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그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또 위험한 행동을 했더라면 또 선생님들이 그것을 또 가서 제재를 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반응이었다면 이러한 사고는 절대 발생할 수 없었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너무 답답한데. 일단 또 현장에서 신고도 늦게 했다고 우리 교관들이. 그러니까 일단 198명이라고 하는 대규모 인원인데 일단 당일은 뭐 조를 나눠서 80명이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 근데 80명 훈련인데 딱 교관 3명, 교사도 없이 요런 상황도 너무 납득이 안 되는데 그 7월 18일 4시 10분쯤에 이제 4시 반쯤에 이 사고 비슷한 게 시작된 거잖아요. 다시 바다에 들어가라. 훈련이 끝났는데 그랬는데 신고는 5시 25분에 신고가 됐다는 건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보면 예. 사고 발생 시간은 경찰들이 조사해서 발표한 것과 전혀 다르게 4시 30분에서 40분이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30분이라고 하면 약 신고 시간이 5시 25분이니까 약 50분 동안을 허비한 거고 40분이라면 40분을 허비한 건데 이 대부분의 허비한 시간을 무엇으로 허비를 했냐면 예. 인원 파악이라든지 또 그 교관들끼리의 이 사고에 대한 수습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그들도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 뭔가를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시간들이 흘러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영을 좀 할 줄 알았다거나 약간 체력이 남아있으면 허우적대면서 약간 표류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만약에 신고가 들어갔으면 바로 옆에 무슨 태안해양경찰청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는데. 예, 5분 남짓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오시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무려 40분 가까이를 신고를 안 해버렸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초동 수사 때 예. 일부 교관들이 증언하기를 학생들이 일탈로 인해서 예. 배를 끌고 11명이 타고 나가다가 예. 거기에서 전복 사고가 발생이 됐고 거기서 6명은 구조하고 5명이 실종되었다라고 처음 태안 해경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허위로 이러한 조작으로 조사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 교관들이 그렇게 말을 맞추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짜 교관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자기들끼리 나갔다가
6명 구하고 5명 실종됐다. 맞습니다. 교관이 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집에서 이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 무엇이라고 말이 나왔냐면 그 5명의 학생이 그 일탈에 의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됐으니 부모님께서는 빨리 사고 현장으로 그 와주셨으면 예, 좋겠다. 그걸 누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저희 학교에서 연락이 왔던가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던가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들이 연락을 했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시간에서 애들 잘못으로 뭔가 사고가 났다. 예, 맞습니다. 식으로. 다 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대가 7시 10분경이었죠. 7시 10분경에 네. 우리 같은 경우는 7시 10분이고요. 아니, 다른 저는요, 집들은 예, 우리 더, 예. 고 김동완 예, 어머님의 저는 더 이렇게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학교를 믿고 저희 아이들을 보냈고 설마 이런 진짜 해병대 캠프 무슨 캠프에 가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죽음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던 전날인가도 선생님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던 날 7월 17일 날 저희 아들하고 8시 10분경에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엄마 오늘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점호하는데도 힘들었어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남자면 다 하는 거고 단체 생활이면 힘들어도 하는 거다 생각해서 저는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가서 힘들면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걸 그냥 묵관하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3시 10분 정도에 선생님한테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이들 늠름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희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교관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참 좋으시다. 우리 엄마들 부모님들 걱정하고 할까봐 안심하게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시는 참 좋으신 선생님이다. 저는 그러면서 안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과 한 3시간 후에 6시 10분경에 저희 아이가 실종됐다는 전화를 받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진짜 귀신에 홀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선생님들이 계속 상주하고 저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포토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포토타임이라고 그래서 그 잠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진 촬영이었던 거죠. 그래서 3시 좀 안 돼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잠깐 오시라고 해서 사진 촬영하고 선생님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시고 계속 아이들이 이제 IBS 훈련이 진행이 됐나 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선생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선생님들은 가시는 첫날부터 교장 선생님이 명령에 복종을 해야 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화가 나는 거는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매라면 과연 저렇게 첫날부터 진짜 교관한테 밀어넣고 다음 날도 그렇고 가던 날부터 회식 자리에 그 다음 날 회식 자리에 그 아이들이 사고 났을 그 당시에도 선생님들은 아무리 아이들이 찾으러 가도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교장 선생님은 저희 이 사건 난 이 해병대 캠프를 보내면서 정말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한 그 대표의 그 계약서마저도 읽어보지도 않고 형식적인 사인으로 한 거 보면 저는 진짜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이 교장 선생님이 어디서 뭐를 받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제일 가장 저희한테는 1차적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솔직히. 가서 멱살에다 따지고 싶은 심정이죠, 저희가. 네.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 역시도 이 학교의 슬로건이 사제 동행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밤 늦게까지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저기 한다는. 그래서 부모가 보호 못하는 걸 학교에서 다 해주리라고 믿었고, 선생님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본인
본인 가정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고등학교 교사들이 아마 늦게까지 다 아이들 뭐 야간 자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도를 하다 보니까 개인 생활들이 별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토요일 일요일 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시는 교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치.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울부짖은 그 순간에 교사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교사는 다 파면돼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예, 어머니. 파면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예, 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뭐로 물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예. 우리 정치자들께서도 요 사건만큼은 저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아버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뭐 십몇 년 전에 대구에서 15년 발생한 전. 뭐 교통사고를 뭐 청와대에서 뭐 진정받아서 뭐 해결해줬다고 뭐 떵떵거리듯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데 불과 작년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5명의 이 고귀한 생명이 쓰러졌는데 지금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도 후속 조치도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이 지금 1인 시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청와대 앞에서. 벌써 한 달째 돼가시나요? 80여일이 80일 됐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죠. 예, 맞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우연히 그 무슨 국정원 사태 진상규명을 1인 시하러 갔다가 제가 아버님 거기서 만나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지금은 또 우리 정치자들께서도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에 우리 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랑 같이 공동 기자회견 유가족들이 해서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비참한 심경을 좀 기자님들한테 알려서 다시 한번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도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요. 어머니 예, 또 말씀하십시오. 저는요, 오늘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가 정말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저희 죽은 아이는 이미 죽어서 돌아올 수 없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게 가장 슬프고 참을 수 없지만 그것보다 지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정말 모든 이렇게 마음에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데 예. 죄책감 때문에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은 가장 큰 저의 목적은 진상규명이 돼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 벌을 받고 저희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슴 속에 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지금도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그 경찰들 설명과 우리 유족들의 주장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도 뭐 당일 무자격교관 몇 명만 처벌되고 처벌 안 받은 사람도 많이 있죠 현재. 아버님 좀 그 부분만 조금 우리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상규명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경찰들이 대충 조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처벌도 아주 최소화됐던데 이 부분 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고가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그 진상을 규명을 해서 책임자는 처벌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태안군과 해경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체계를 잡아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 이에 저희 유족들은 의연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일부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까지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장례를 쉽게 치를 수 있느냐라고까지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정부를 믿고 또 그 당시에 서남수 장관이 저희 유족들을 직접 찾아와서 저희들을 손을 잡으면서 이 사고로 이렇게 보낸 그 아이들은 내 자식과 같으니 예. 내가 철저히 양파 껍질 하나하나 벗기듯이 시간대별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또 관리 감독을 잘못한 곳이 있으면 그 또한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의연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예.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그 일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연한 계기가 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예.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저희들이 약 한 60여일 동안을 태안군과 해경, 사고 장소, 관련자들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 너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들이 계속 한 건 한 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고구마 이 줄기를 예, 캐면 예.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쭉 딸려 나오지 쭉 않습니까? 나오죠, 예. 이것처럼 저희들이 태안을 가면 갈수록 의혹이 하나씩 증폭이 되고 또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씩 알게 될 때 정말 저희들은 가슴이 또 미어지고 그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지각 있는 사람이 이리도 없는지 정말 안타깝고 원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안군과 해경이 이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예.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이런 양면성이 발생이 됐고 또 사고 발생 이후에 태안 해경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태안 해경이 주도가 돼서 사고를 조사를 하고 예.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정말 저는 이것이 정치판에서나 있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그 있는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적용이 되고 그와 같은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예. 하지 못했던 거죠. 보니까 맞습니다, 아버님. 제가 보니까 구속된 사람이 총 5명인가 있던데, 구속처벌자가. 다 그냥 현장의 그 무자격 구간들 아닙니까? 사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 사건을 딱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과, 그 책임 교사들,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최종 교육부 장관, 뭐 대통령까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해도 뭐 장관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1차적으로 모든 걸 총괄 계약한 한영 TNY 500균 대표 여기가 가장 큰 책임이라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벌써. 네,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주장도 그러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처벌받거나 책임자는 거의 없고 네, 그냥 맞습니다. 현장에 그 일당받고 온 물론 아주 나쁜 현장에서 나쁜 짓을 하고 커다란 잘못을 했지만 그 자기 선배 해병대가 야 돈 좀 줄 테니까 와서 너 애들 좀 해라고 이렇게 했던 근데 그걸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책임질 자들은 하나도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유스 호스텔에서 청소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청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예.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유스 호스텔에서 하청을 주어서 청소년 활동을 한다는 이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교관들이 자격이 있고 없고 이거보다도 그런 교관들을 쓸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바로 오백근 대표인 거죠. 그렇다면 오백근 대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발생된 이 사고, 그게 과실치사가 됐던 어쨌든 사망 사건에 관련돼서 그 사람이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 이 사람은 아무런 책임 없이 거기가 유스 호스텔이지 그러니까 청소년 숙박시설이지 수련 이런 해양 수련을 할 수가 없는 네,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실력과 자격이 없으니까 주식회사 코럴 트래블이라는 데 위탁을 줬는데 다시 근데 거기는 여행사 아닙니까? 여행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가 결국 이걸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살벌한 바다에서의 그 정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훈련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원, 학생들을 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에 그 영업 활동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검은 고리로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코오롱 여행사는 예. 학생들을
그 유치를 하는 쪽에 힘을 쏟고 또 한영 TNY는 숙박의 그 시설에 이제 그 힘을 서로 쏟고 보니까 예. 서로 불법과 무자격인데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예, 하고 맞습니다. 당연히 코오롱 트래블은 여행사니까 당연히 또 수련을 못하니까 자기 특수관계인 동서한테 예, 맞습니다. 김창렬의 동서한테 재탁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창렬이는 자기 후배들 해병대 무자격 교관들 끌어모으고 예,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예. 코롱 트래블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 여행사이면서 이 행위를 전혀 할 생각이 없고 영업만 해서 저희 아이들을 상대로 명수대로 한 명에 뭐 2,000원, 3,000원씩 먹고 그 밑에 김창렬 동서한테 주는 예.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자기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안전은 완전 뒷전인 거죠. 우리 아이들의 머릿수대로 맞습니다. 2,000원, 3,000원으로만 본 그러니까, 거죠. 당시에 무자격 교관들의 엄청난 그 만용과 잘못이 직접적으로 일했지만 지금 어머니 말씀처럼 이 황당한 구조 학교에서 공식 주최하는 행사에 위탁에 재위탁에 재재위탁에 대해서 사실 실력도 조건도 의지도 없는 자가 중간에 그냥 돈만 이렇게 좀 일부 그쵸. 먹는 것들이 용이 되고 그것이 눈 감아주고 애들 머릿수가 예. 돈이었던 것이죠. 예, 저건. 애들 그냥 머릿수를 정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2,000원, 3,000원 한 대가리당 본 얼마씩 거예요. 뭐 받아 예, 챙기고 그렇죠. 그리고 업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너무 그래서 누구도 안전을 챙길 수 없는 상황. 이게 가장 큰 문제니.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그 장례 치르기 전에 뭐 약속했던 뭐 제도 개선반, 교과부가 제도 개선반 만드는데 그 해체했다면서요, 아버님. 예, 맞습니다. 이 서남수 장관이 나와서 뭐 눈물을 글썽이면서 끝까지 책임졌다는 말은 완전 빈말이 되네. 요즘은 이 사람 전혀 이런 이야기 안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얼마 전에 교육부에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예.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 사고 행위자라든가 사고 발생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원망을 하고 정말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말 오히려 또 그 감정이 교육부 장관한테 다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약속을 해서 저희들은 그 사람을 믿고 장례를 치렀는데 예. 이제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유족들의 그 권리라든지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톱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유족들이 만나달라고 애원을 해도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그 당시에 사고 수습을 위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그 쉽게 해서 사고 조사반 또 총괄반 또 대응반 이렇게 대책반 이런 식으로 그 부서를 나누어서 이 사고를 마무리 지려고 그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하지만 장례를 치르자마자 유족들이 의연하게 장례를 치르자마자 보상 관련 팀만 남겨두고 나머지 팀들은 전부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동 수사도 엉망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고와 직 관련자들에 대한 그 판례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다 판례 적용을 해서 지금 그 대표들은 다 무혐의 처리가 되고 행위자들만 또 행위자들도 실질적으로 그 6명이 그 받은 그 총 합한 그런 그 징계가 불과 징역 6년에 불과합니다.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애들은 5명. 온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명이나 우리 그 우주 같은 생명 우리 청소년 5명이 숨졌는데 구속자가 5명이 아니라 6명이었나요? 제가 6명입니다. 한 명 나중에 추가돼서 6명인데 다 해서 형이 6년도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했나요? 검찰이나 재판부가? 그러니까 과실치사라는 것이 예. 실질적으로 원인 제공에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과실치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지만 어쨌든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아니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 그렇죠. 빠뜨리는 것은 과실치사를 보이다는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이렇게 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물론 설령 그렇게 그것이 법리적으로 조금 과해서 적용이 예,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실치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법도리적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장관, 서남수 장관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법이라는 것이 물론 약자 편에서의
그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너무 명백한 이 사건과 이 사고 현실에 있어서 정말 1년 6개월, 1년 4개월씩의 그 징역 처리를, 금고형을 내렸다는 서산지청에서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하냐면, 그 행위자들이 1년 4개월에서 6개월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왜 그러냐면, 수사 과정이 전부 다 그 편파적으로 짜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죄라는 것도 같은 죄라도 이제 무겁고 또 가벼운 죄가 있는데, 이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단지 학생들은 죽었고 죽은 거에 대해서 책임자들은 잘못이 있다라는 단순한 이 두 가지 상황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죽은 거에 대한 진상 이제 태안 경찰서가 굉장히 부실하게 수사하면서 마치 되게 원래 안전한 곳인데 갯골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늪 같은 거, 함정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갯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벌어진 것처럼. 그다음에 또 노을성 파도가 발생한 거죠. 노을성 파도는 예상하지 못한 큰 집처만한 파도가 와버렸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해수욕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게 제가 얼마 전 EBS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고 당시와 똑같은 날 9월 15일 날 가서 하루 종일 물 빠지는 상태 등 또 바다 속에 해변의 상태라든지 이것을 모두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은 갯골이 발생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 또 그 당시에 교관으로 있던 그 이철규 교관이 저희들한테 증언한 바로 또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노을성 파도는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갯골이 있었고 노을성 파도가 있었다면 마치 불가피한 일종의 불가항력 것처럼 불가항력인 건데, 그렇게 자꾸 진술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몰아가가지고 사건 처벌을 최소화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다면 일종의 그 현장에서 그다음에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교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단히 그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은 꼴이 된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갯골하고 노을성 파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 더 중요한 거는요. 아버님이. 사실 애들은 수련 활동은 이미 그 시간에는 다 종료된 상황이었었어요. 디플 훈련까지 종료됐는데. 디플이 종료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가 때가 그 바다 물때가 백중살이 때였고요. 물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고 간 그 깊은 곳까지 끌고 간 그 장소가 바로 항로였습니다. 항로. 배가 다니는 항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관들이 물이 없으니까 깊은 항로 쪽까지 끌고 갔던 것이죠. 애들을. 물이 이제 썰물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깊은 데로. 그렇죠. 그러니까 갯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이 돼서 수사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사고 자체가 발생했을 때 초동수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과 또 여기에 심판하는 판사님도 그 단순한 사망사고로 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교관들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런 걸로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처벌도 아주 최소화돼 버리는. 예, 맞습니다. 덧붙여서요.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저기 당부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일을 겪어보니까 겪었을 때는 정말 저희가 슬픈 생각만 하고 저희 아이에 대한 그런 생각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초동수사 이런 것들이요. 저희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서 늦게 뒤에서 이렇게 수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더 이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누구 이렇게 변호사라도 전문 지식인을 사서 우리가 원하지 못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처음부터 수사를 같이 참여를 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게 저희 유가족으로서는 가장 큰 실수이자 이제 혹시라도 저도 이런 일을 겪을지 몰랐지만 겪을 수 있다는 것은 다 누구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와 같은 네.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어머님, 합니다. 예. 어머님 고맙습니다. 근데 뭐 어머님 그때 당시 경황이 없어서 무슨 어떻게 이성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만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해필이면 우리가 그 태안 쪽에 우리 선생님들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뭐 유명한 NGO나 시민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지금 뭐 태안 군청, 태안 해경, 그다음에 뭐 교사, 교장 전부 다 책임 있는 자들이 다 크고 작은 책임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하고 결정적으로 서남수 장관이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장례가 굉장히 이제 보통 이제 유가족들이 너무너무 억울하면 장례를 연기하면서 투쟁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교육부 말을 믿고 장례를 이제 애들한테도 미안하다니까 빨리 치르니까 그 후로 교육부 태도가 돌변하면서 관련 관계 당국에 지금 이렇게 미국에 빠진 건데 장례를 정확히 언제 치렀죠? 저희가 이 사고는 7월 18일 날 있었고요, 아버님. 네, 저희가 7월 24일. 7일장을 치렀어요. 그래서 7월 23일 날 거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네, 장례를 치러버렸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서남수 장관은 만난 적 있나요? 저희들이 8월 27일 날 예.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서남수 장관이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육부지 내가 법무부 장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무슨 양파 껍질 벗기듯이 네. 싹 밝혀내겠다고 약속한 사람 맞습니다. 아닌가요? 정말 어떻게 장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저렇게 돌변하고 태도를 순식간에 저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정말 안타깝고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민으로서 정말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지 정말 회의를 느끼는 부분인 거죠. 아, 그 후로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한번 보고, 그래서 추모사 했잖아요. 뭘 먹으면서 장관이.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한 번, 그 다음 8월 27일 한 번, 두 번 보고, 그 후로, 지금 6개월이 다 돼가는 그 후로 전혀 못 보고 있는. 예, 지금. 그 면담 요청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장관이 우리 유가족들, 피매치 유가족들부터 만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트위터, 페북으로 많이 이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7월 18일 날, 그러니까, 무장 교관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 갯골이나 놀송파도 없는 상황에서 깊숙한 데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책임 있는, 교사, 교장, 업체들, 이런 제대로 책임이 지금 규명되거나 지도 않았다. 더욱이 이 사태 최고 책임자일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장례를 치른 이후부터 태도가 돌변해서 진상규명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현재 60일째? 80일. 죄송합니다. 80일째 1인 시 중인데 15년 전 교통사고에는 관심 있는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전혀 지금 이런 방구도 없고 청와대에서 무슨 연락 온 것도 없죠.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행동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태안군청, 태안경찰서 교육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시겠다는 게 우리 유가족들의 그 계획이시던데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면 다음 주 중에 기자회견, 그리고 이어서 감사 청구까지 이렇게 해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교육부 장관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어쨌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교육부를 감사하는 국회, 교문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그 다음에 후속 조치와 관련해가지고, 교육부가 만들기로 한 대책반을 없애면서 지금 그 후로 제도적 개선 같은 게 있는 게 있었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행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나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 법률안을 발의를 해서 또 일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후 약방문식에 근본적으로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시청자분들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교사들한테 2시간 그 전문 교육을 가르쳐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교사들한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어이도 없고 정말 이게 그 교육부가 사실 이 나라의 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지. 교사들이 2시간 교육받는다 해서 뭐 엄청난 안전요원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접 투입시켜서 사고 나면 책임 묻겠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엄포에 불과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보이기 위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를. 전시행정. 예, 맞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고 김동환 군, 고 이병학 군 부모 오셨는데 나머지 우리 3명 아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명복을 빌어야 명복이라도 빌어야죠. 그 3 아이가 더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머니. 진우석. 고 진우석 군, 예. 장태인. 고 장태인 군, 고 이준영 군. 예. 어떡합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 온 가족의 희망들. 그래, 제가 1인 시하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게 청와대 앞에서 이 오빠가 죽어서 이제 여동생이 1인 시를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학교에 특별 방학 신청인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뭐 아수라장이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시죠. 풍비박산이시고. 생업도 지금 어려우시고 뭐 유지가 자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영철 아버님. 예. 저희 아들은 진짜 저희 꿈과 희망이자 저희 이제 동반자였고 친구였어요. 저희 아들은. 예.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거죠. 이제 삶의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가족들도 실질적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과 또 너무 힘든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줬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유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따뜻한 그 온정 속에 이 사건에 대한 이 아픔, 우리 유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이 정말 바르게 앞으로 미래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정말 그 디딤돌이 돼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왔는데 국민들과 이 청취자분들이 그 잠깐 손을 놓는 사이에 현 정부는 이것을 덮어가고 있고 이것을 묻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묻혀놓고 묻어놓는다면 미래에 또 이 사건은 또 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 사건에 의해서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유족들은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발생이 될 거고 나올 겁니다. 저도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영영 이별하게 된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보통 뭐 예전에 제가 어디 책에서 보니까 자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슴에 묻는다는,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그것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뼈가 이스러지는 고통보다 더 큰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던데요. 우리 5명의 우리 학생들 억울함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 규명하고 제대로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또 사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누구도 이런 고통을 다시는 불행한 사고를 겪지 않도록 완벽한 후속 대책이 이루어지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 정말 권력 세잖아요. 그 여당 실세원들도 쩔쩔매던데 대통령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 진상규명 다시 해라. 책임자 처벌 필요하면 다시 해라. 후속 대책 완벽하게 세워라. 지금 그걸 촉구하시기 위해서 80일 넘게 1인 시 중인데 충남 태안에서 아침에 버스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저녁에 내려가시는 지금 이걸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예, 어머니. 예, 저희가 태안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예. 5 유가족이 다 다른 지역이에요. 공주 사대부구는 전국 모집 학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학교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인원수가 한 학년당 200명 미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가족도 다 5가족이 다 다른 그렇군요. 집입니다. 예. 그러면 충남 쪽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다른 더 먼 데에서 오라오신 분들도 있으신 건가요? 용인에도 있고요. 용인분 남은 계시고 지금 아산, 아산. 그리고 예산, 또 예산, 그리고 천안, 저 같은 경우는 논산입니다. 논산. 태안보다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씩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오셨다가 1인씩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요. 애달프시니까. 저희들이 첫 차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에 도착하면 9시 정도 됩니다. 예, 9시 오셔서. 예. 그리고 저희들이 4시까지, 예. 4시까지 시위를 하고. 4시까지 하고. 예, 집에 돌아가면 10시에서 11시 10시. 사이가 됩니다. 벌써 80일째. 예, 청취자 여러분 계속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오. 다시 그 사건이로 돌아가서요. 결국 그러면 이상규 교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제일 지금 이 교장에 대해서 저는 일단 화가 나는데요. 예, 현장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당시에 저희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사대부고를 다니면서 많은 자긍심을 갖고 생활했어요. 또 미래에 자기 꿈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밝힐 정도로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학교 생활을 했고, 사대부고가 사실 명문 학교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하는데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 해서 사대부고를 욕을 한다던가 거기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을 용서하는 그 의미로 이 사건을 우리 유족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해결합시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규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유족들의 말을 헛되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정말 교장이라는 그 분의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분한 감정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파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와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서 저희들이 이제 태안의료원에서 공주 장례식장으로 옮기게 된 계기인데 실상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훈련 상황에서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라고 한 이런 부분과 또 그 계약 과정에 있어서 계약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인한 부분 또 사고 그 발생 직후에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6시에 태안에 도착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회식 자리로 바로 옮기는 이런 저희 학부모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 그 둘째 날 사고 나는 날 맞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그 시간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없는 학생들은 그 위험한 바닷가에 내몰고 맞습니다. 위탁에 계약서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안전한 곳인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그런 불법 무작위 교관한테는 안 갔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맞습니다. 사전에. 근데 회식을 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어느 한 그곳에 이제 그 아픔을 갖고 계신 한 분이 그 지역은 위험하고 또 그 훈련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내용으로 학교에 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팩스로. 그러니까 그 전에 비슷한 사고 한 번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것을 택해서 갔다는 것은 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자체적으로 그 교육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상규 교장의 배임 수수 그 혐의에 대해서 그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어머니도 말씀하셨는데 온갖 정말 의혹이 다 드는 상황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족들이 아무리 신청을 해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답답한 사연이네요. 네, 더불어서요. 교장 선생님은 저희가 여쭤봤어요.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와 계약을 하게 됐고 여기 사전 답사를 하셨냐. 그때 사전 답사를
어떻게 보면 7월 달이면 장마철이고 가장 위험한 시기잖아요. 물속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그렇다면 일주일 전이든 언제든 여기를 과연 우리가 가도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전해에 11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체결 당시에 가서 뭐를 보셨냐 그랬더니 식당이 어떤지 잠자리는 어떤지 이것만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너무 그것도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솔직히 거기를 보내는 게 그 수련 활동에 대해서 보려고 하려고 가는 거지 가서 뭐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수련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안전하게 수련을 시키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해변도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시고 사전 답사도 안 하시고 막말로 거기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다 사인해놓고 니네는 사인해.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키고 그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는 진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그게 다 묻어갈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진짜 억울하고 분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교장 선생님인데 뭐 약간 징계를 당하긴 당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소청 심사가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 공주대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파면을 했습니다. 파면을 시켰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게 억울하다고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했었고 소청위원회에서는 그 유족들이 이제 그 당시 그 내용을 알고 이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각을 시켰던 상태이고요. 현재는 그 행정 심판을 받으려고 준비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정 소송하는 중이다. 더불어서요. 그 선생님들도 저희는 사실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병학의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학교를 이제 더 이상은 다닐 수 없지만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미지로 남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선생님들을 이제 용서하는 차원에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는 견책이라든가 약간의 그런 징계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억울하다 해가지고 선생님 3분이 같이 소청을 했다는 게 저는 그 선생님도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경징계인데. 네, 견책이나 이렇게 혼방조치였는데 그것도 억울하다 해서 지금 소청을 같이 신청을 했다고 너무 하는 아쉽습니다. 게.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유가족들이라든지 이 사건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놈의 해병대 캠프도 불법 사설 해병대 캠프를 감독하는 국방부나 해병대도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당시 사고 날 때 언론 인터뷰도 몇 번 했었는데 이렇게 해병대 캠프 불법 사설로 남발하는데 내버려둔 국방부하고 해병대는 뭐냐 도대체. 자신들 그 이름을 사칭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 우리 조국이 분단돼 있어서 북한과 대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불법이나 사지로 내몰아내는 걸 묵인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결국 그때 국방부가 밝힌 게 해병대 캠프는 진짜 해병대 하나밖에 없다고 막 그랬었죠. 어디죠? 포항인가요? 포항에.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해병대 캠프라는 거 파악한 것만 수백 개가 됐는데 그건 다 뭐였다는 건가요 도대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법 사설인 거죠. 짝퉁 해병대 캠프. 최근에 그걸 알면서도 다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수수 방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행사다 보니까 사실 눈 감아주기 식으로 이렇게 눈 감아주었던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인지상정으로 이해도 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제가 그 국방부 장관님을 한번 뵈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상적으로 청와대에서 유가족들은 정말 대의를 명분으로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방송에서 그 해병대 캠프를 옹호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쪽에서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지금 그 MBC에서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유사한 방송이 많이 나가요. 예, 말고 제가 볼 때마다, 저도 어머님, 아버님 비슷하게 생겨요. 저거 볼 때마다 저런 식으로 마치 미화하고 막 해도 되는 건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 예. 그 다음에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굳이 무기를 사용하고 막 이런 군인을 꼭 훈련시켜야 되는 건지 저는 네. 정말 의문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유가족 어머님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제식 훈련도 받았고 예. 뭐 응급처치 방법도 배우고 뭐 배웠지? 나도 머릿속에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받았어요. 교련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지금 그게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그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지 왜 굳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위험한 예. 곳으로 아이들을 내모는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은 것이 뭐냐면, 국방부 장관을 요청한 것이 뭐냐면, 그러한 이 아픔이 아직 사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단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단 2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캠프 활동하는 예. 곳이 실제로 거기에 참석할 인원이 없어서 홍보를 하는 건지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홍보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물론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예, 있어서 맞습니다. 정말 아픔을 갖고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그 냉한기는 아니거든요. 예. 좀 어차피 구소련이 됐다시 예. 미국과 소련이라든가 중국과의 이념 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총칼로 싸우는 그것이 아니고 경제 발전으로 의해서 예. 정말 경제적으로 싸우는 이런 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 군사 문화를 계속 주입시키고 예. 또 그런 곳에 오히려 돈벌이로 악용하는 그 무리들한테 예. 제공을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머니, 홍보한다는 예,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래서 저희들 예, 참여연대에서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1년에 초중고등학생 수십만 명이 군사훈련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체험이라니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신력과 체력과 극기를 가르치는 게 군사훈련밖에 없냐는 거죠. 저희들 말씀이. 그게 동족 간의 대결을 조장하고 동포에 갔으면 총불을 겨누는, 오히려 예를 들면 필요하면 우리 뭐 옛날 오리엔테링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약간 순례를 한다든지 지역 순례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사랑할 수 있는 또 공동체 MT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서 가도 될 텐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막 무슨 예. 총쏘기 훈련 시키고 뭐 서바이벌 게임 시키고 해병대 캠프하고 그리고 책임지도 못 지면서. 예,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더 화가 나는 건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100% 중에 40% 이상, 거의 반 가까이가 어떻게 보면 이 도시 아이들이 저희 충남 아이들보다 총 예. 인원수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이들 중에 그 참가한 아이들 중에 거의 40% 50% 가까운 인원이 충남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저희도 아이러니예요. 예. 누구의 강압적인 그런 강요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도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심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돼요. 예. 예. 상황이 예, 맞습니다. 납득이 안 되니까요. 예. 태안 지역이 예.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 그쪽의 주 수입원이 그 해안과 관련한 수입원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생업을 하시는 분 중에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그 정부 시책이 있고 예. 이것을 이용해서 그 돈을 벌으려고 하는 이런 그 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자체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돈이 있고 예. 또 사실 권위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잠식해 가면서 외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예,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백근 대표 같은 경우는 한영나염의 그 상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예. 사실 그 안면도 그 해양 유수 호스텔 모든 지분의 80%가 한영의 그 장학재단의 그 예. 돈을 이제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제 건물 자체 70%가 한영 거예요. 한영 거.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예.
사실 처음 해병대 캠프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돈벌이에 이용을 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도시에 학생들이 많은데 또 근데 훈련에 참여하는 건 우리 충남 학생이죠.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속이 상하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히 의혹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저희가 이제 비교적 다른 저번에 EBS에 나온 건 10분인가 15분이 안 돼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아마 청취자들 중에도 아직 해결 안 됐구나 하면서도 진상을 정확히는 몰랐지. 그래도 오늘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넘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진상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 구조적 문제점, 해병대 캠프, 심지어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저희가 이제 군사훈련을 막 강요하는 문화까지도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그동안 지금으로서는 우리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다시 한번 철저한 진상규명이 벌어져야 된다. 그다음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태안군청, 태안경찰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실은 청소년 수련실과 관련된 게 교육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그 다음에 이 해병대 캠프 요런 건 국방부 여러 정부 부처들이 있는데 책임이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시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추모비나 추모공 같은 걸 조성을 해서 단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또 죽을 때 지금 여러 증언에 하면 다른 친구들을 구해주다가 죽은 친구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억울한 희생을 다시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친구들을 돕다가 희생된 또 아이들의 마음도 우리가 넋이를 더 이뤄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학생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란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친구들이 물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손에 손을 잡고서 인간띠를 만들어서 그나마 5명이 희생이 된 거지.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몇십 명이 더 죽었을런지. 그러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 있어서 정말 저희 유족들은 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이룰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추모공원이라고 보고 또 추모공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추모공원이라는 것은 유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버팀목이 되고 희망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앞으로 자라는 아이들한테 이러한 사고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또 불합리한 그런 어른들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첫 마음의 본인의 의지를 키워주는 이런 삶의 현장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 추모공원이라는 것은 대의적으로 이 나라의 가장 큰 교육 현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이 써놓은 그 글에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초중학교 때부터 부당하고 위험한 명령이라든지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걸 잘 교육시켜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걸 잘 교육 안 받고 보니까 현장에서 분명히 그 해병대 아저씨들 무섭게 막 욕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라니까 착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깊이 들어갔고 막 아이들 허우적대니까 인간 띠끼로 손 잡아갖고 그 다음에 자기는 떠밀려가는 상황에서 친구들 이렇게 밀어주고 5명 희생되고 어떻게든 그래도 그나마 살았는데 30명 호적되다가 40명. 그러니까 만약에 그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명령을 거부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면 보통 우리 착하고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건데 교관인데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요
정말 그 추모 공원이라는 곳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는 그곳에 추모 안전 교육 헌장이라는 그런 거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때 이런 사고가 있었구나. 우리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문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무슨 무분별한 군사 캠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어른들의 탐욕의 문제점도 지적도 하고, 특히 아이들이 안전 크게 위험하거나 부당하다 싶으면 그건 정말 최소한의 인간된 권리로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어른 말이야 다 따를 필요는 없는 거다. 뭐 요런 취지로도 기록을 남겨놓자는 취지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면요. 우리 고 김동환 아버님, 김영철 아버님. 저희 아이들이 그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그 피의자들의 저희 처벌을 받은 그 기준이 공사장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공사장 판례. 소위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그 적용을 받았는데 그 원청에서 하청을 주잖아요. 예. 그 원청에서 하청을 준 그 원청의 대표는 이 책임에서 빠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판례를 받았어요. 예. 이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판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판례를 신설을 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적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아주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유가족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입장이에요. 저기 최고 책임자인 학교 교장, 그다음에 그 한영태나 유스호스텔 대표, 그다음에 코럴 트래블 여행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과실치사 부분에서 다 무혐의 처분 받아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이 사법제도가 그 다른 나라보다 정말 그 자세하고 또 그 심층화가 돼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이 그럼 잘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만든 법에서 이런 대표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사할 수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그 죄를 받아야 되는 이것이 현실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거액의 변호사를 써가지고 교묘하게 변론해가지고 대충 지금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동환이 아빠가 말씀하신 것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공사 현장의 사장에 대한 그 판례를 이제 적용한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하청 업체에 대한 사고를 그 집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현장 소장이다 보니까 현장 소장한테 책임이 있지 그 원청의 사장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건 합법원화청일 때 그렇고 이 경우는 지금 전혀 다른 거죠. 아니 불법원화청이고 그렇죠. 공사가 아니라 바다에서 학생들을 목숨을 담보로 훈련하는 건데 일터로 보낸 게 아니라 학교에 보낸 학교 현장입니다. 그렇죠.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거든요. 학생이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사장에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적용이 달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머니. 대표에게 서서히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들 해주십시오.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판례를 찾아서 적용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김지아라고 하는 코롱 트래블의 여행사 대표는 저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500건도 그렇고 저희는 다 잘못을 인정한다. 자기네들은 대항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사고 당시부터 대항을 해가지고 높은 로펌을 사가지고 형사 이권에만 빼는 조건하에 7천, 8천을 들여가지고 자기네 형사 이권만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돼야 이 사람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불법 일단 교관들만 처벌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정말 어렵게 나오셔가지고 정말 조금 알고 계시던 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용기 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 고 이병학 학생, 고 김동환 학생, 고 진우석 학생, 고 장태인 학생, 고 이준영 학생 여러분 이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피 맺힌 이 죽음들 한국 사회가 너무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을
정말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때고,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당장 한 말씀만 해주셔도 진상규명 다시 해라, 책임자 처벌 다시 해라, 대책 다시 해라,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청취자들께 어쨌든 또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음 주에 기자회견도 하고 감사청구도 하고, 저희들 또 같이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